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톨릭 평론의 그 필자 중 한 분을 모셔서 진행을 할 텐데요. 그 가톨릭 평론 그 이번에 그 11, 12호로에 보면은 북한 영화 재미있게 읽기라는 그 꼭지를 쓰셨는데,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재미가 없는데 왜 재미있게 북한 영화를 봐야 되죠?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음, 그렇게 표현을 음, 썼고, 음, 근데 혹시 재미있을 줄 알았다가 보면 음, 실망할까 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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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치시는 겁니까? 예방주사를 음, 재미없어요. 볼 계몽적이죠. 수는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사회주의 영화가 재미가 없는 이유는 음, 음, 좀, 당위성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암시를 하거나, 음, 그러니까 우리 네. 이제 그 자본주의 영화의 기법은 음, 좀 암시를 하고 뭐 음, 몇 가지 상징적인 표현해도 다 음,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사회주의 영화는 된다라는 지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안한 영화에. 거예요. 음, 그렇게 음,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인민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음, 그냥 다 알아듣게 음, 하려면 다 기승전결 그렇죠. 응? 또, 맞춰서 음,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이렇게 다 그 몇 가지 음. 단서만 주면 정확하게 맞춰서 영화를 보는 이 수준 높은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음, 짜증나는 거죠. 재미없죠. 그러니까 북한의 영화에서 예술성을 말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런데 그 예술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음, 완성도가 이제 있다라고. 완성도가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고, 음, 그리고 옛날에도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 기법이나 이런 게 수준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있었군요. 기술적인 부분도 왜냐하면 사회주의에서 그러니까 이 인민들을 상대로 가장 음, 광범위하게 이걸 교양을 할 수 음,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음, 처음부터 그리고 음, 심지어 전쟁 음, 중에도 영화를 만들어서 계몽의 용도로 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화면이 허접하다든가 음, 뭐 카메라 기법이 조금 서툴다든가 그래가지고는 사람들한테 호소력이 떨어지기 일단 때문에 테크닉적 꽤 완성도는 이제 있다. 높고 그리고 나름 이제 사회주의 예술론이 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에서 음, 보는 그런 방식의 예술과는 다른 이제 사회주의 예술론이 있고 그 사회주의 예술론의 관점에서 보면 음, 사실 북한 영화도 계속 음, 예술적으로 변해왔다. 음,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고, 음, 음, 그쪽은 이제 그쪽 눈으로 보는 건데, 이제 사회주의 예술론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사실에 충실하고, 그 음, 사회주의 예술론의 핵심이 사실주의예요, 음. 사실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사회주의. 네, 사회적 사실주의 있는 그대로 이제 표현하고, 음, 또 이제 계급성.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북한에서 영화는 이제 종자론이라고 해서 음, 되게 김정일의 음, 그게 예술론의 핵심이라고. 음. 사회주의 예술론의 핵심이 종자, 응? 종자. 씨앗, 종자. 음, 씨앗인데,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조상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김정일의 예술론을 읽어야 이제 음, 그걸 음, 종자론의 뜻을 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종자론은 그 매체가 또는 이제 그 컨텐츠가 담아야 되는 그 사회주의적 핵심 음, 그걸 이제 정확하게 담는 게 그 내용이 이제 종자라고 하는 거고 음, 그게 정확하게 담겨야 된다. 소설이든 영화든 시든 그래서 이게 담기지 않으면 사회주의적 예술로서 가치가 없다고 그러니까 믿어요. 사회주의 사상이나 신념의 씨앗 네, 뭐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얘기했다가 좋은 성적을 못 받았습니다. 아, 그 또 아픈 기억이 보면은 있으시군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영화에 대해서 영화를 국가에서 굉장히 주도해서 이렇게 영화를 제작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홍보 근데 영상. 그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레닌이 음, 그 여러 이제 예술 장르 중에서 그 영화라는 장르가 어떤 그 부르주아 질서에 가장 덜 오염됐다. 덜 네, 오염됐다. 왜냐하면 가장 늦게 생겼으니까. 네, 그 음, 문학이라든가 다른 장르들은 좀 여전히 더 그걸 지배 레닌이 계층에. 좀 더 오래 사셨어야 네, 됐는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영화가 이제 또 자본의 그거에 되는 문제에 따른데 어쨌든 영화라는 매체를 약간 음, 뭐랄까 좀 덜 오염됐다라는 건 어떻게 다른 편이 뭐가 있을까? 하여튼간 좀 순수하다고 할까? 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 애정을 가지고 음. 이렇게 그래서 에이준슈타인의 저란 포테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나름대로 멋있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몽따주 기법은 이후의 영화에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명작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네. 사회주의에서 예, 그 사회주의권에서 나왔던 초기에 예, 명작 영화들 많죠. 거기 보면은 되게 그 실험적인 기법도 있고. 우리도 명량해전 이런 거 아니 그런 그 거 초기에 선전선동용 아닌가요? 초기에는 이제 그쵸. 그랬는데 예, 예. 나중에는 나중에는 국뽕이라 그러지. 예. 네 그런 거. 그 초기에는 그랬는데 예, 그 뒤로는 이제 자본주의 예. 영화가 아무래도 경쟁을 하고 예. 또 이제 그 경쟁을 통해서 기술 혁신 같은 음. 것도 많이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이게 교류하는 나라들이 많으면 소재가 다양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섞이면서 이제 자본주의적인 그 사회에서 만드는 영화들이 재미를 음. 더한다고 한다면 사회주의는 그런 면에서 조금 이렇게 덜 열려 있고 그럼 북한 영화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권해줄 만한 영화가 있나요? 뭐 고전은 음. 꽃다지 아니야? 꽃다지. 꽃다지. 꽃 파는 처녀. 오히려 같은 그때 거. 영화들은 좀 괜찮지 않아요? 보기가? 하여튼 이제 북한 영화는 뭐 이렇게 고전으로 기술적으로 지금 그 발전해 얘기를 왔다는 얘기를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뭘 했어도 음. 뭘 했어도 재미없기는 음.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특히 이제 할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는 동안 딴 생각을 못 하게 하죠. 긴장감. 네. 그리고 끝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남는 거 하나 없고 음. 여운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영화들은 정말 이게 기승전결이 뚜렷하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로서 이게 그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들어야 하고 이해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제 명확해. 그래서 끝나고 나도 이렇게 여운이 남죠. 여운이 하도 남아요? 반복해서 반복해서 여기다 세뇌 심어가지고. 효과인 건가요? 여운인 건가요?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항상 그런 영화 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안 하면 저는 그것도 볼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북한 영화 중에서 불가사리? 그 신상옥 감독이 만들었죠. 네. 그런데 이제 불가사리를 납치당해서 만들었다는 그 영화? 납치가 아니라는 얘기 모르겠어요. 그거는. 월북인가요? 뭐둘 네. 다이겠죠. 네. 뭐 그러니까 그런 자의반 거- 타의반이었을 텐데 뭐, 그 납치한 만약 납치를 했다고 해도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 영화 기법이나 이런 걸 좀 배우려고 김정은이 이제 김정일이 거의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영화 기법 또 연출 기법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왔으니까 네.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전폭 지원해 또 영화 그렇죠 거의 이제 토를 달지 않고 음. 그러면 이제 신상옥 씨는 거기에 조금만 이제 그 가미를 해서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이제 가미하는 거 그만 이제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소재도 다양해졌고 그다음에 과감한 거 예를 들면 이제 키스씬, 애정 영화. 애정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하죠. 왜냐면 그 사회주의에서 막 이렇게 연애하고 이러는 것을 이제 터부시하는데 그런 소재가 그렇게까지 넓어지니까 굉장히 이제 북한에서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 불가사리 봤는데 볼만했어요. 되게 그 뭐 스토리 전개도 옛날에 그 불가사리 그 설아인가 그 쇠를 갖다 계속 먹으면서 막 이렇게 커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약간 어떤 민중의 봉기라든가 뭐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다 담아내려고 하고. 투쟁심.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끝에 영화가 끝나면은 뭐 김정일 장군님이 칭찬하신 무슨 나무개 영화 제작소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영화 그냥 그 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의 글을 보고 제 월미도가 유튜브에 떠서 그 이런 거 보는 거 그 문제 없는 거죠? 요즘은 네. 이제 원래는 뭐든지 북한 거는 네.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네. 문제를 안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문제 삼는 정부가 아니니까 아니 근데 지금 봐도 괜찮은 나중에라도 거지. 문제될 수 있네요. 그러면 국보법? 그 아직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놔둬도 볼 사람만 봐요. 그게 나머지 그렇죠. 많이 이렇게 즐겨보지 않을 음. 즐겨볼 만한 컨텐츠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 이제 유튜브에는 늘 이렇게 뜨니까 월미도라든가 뭐 그 김정일이 지시해서 만들었던 그 안중근 이또 히로부미를 쏘다라든가 그런 거 보면 이제 북한 영화는 보면은 그 내레이션이 되게 많더라고요. 처음에 내레이션. 네, 너무 이렇게 막 네. 그 설명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으면 네. 내레이션을 쓰죠. 그래서 북한 영화를 재미없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레이션. 나레이션이 길고
그거는 독자를 위한 배려예요. 독자들이 자칫 이해를 잘못할까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 설명을 해줘서 전체 이 내러티브로 쫓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영화를 그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도록이면 설명을 안 하고 함축적으로 함축적으로 가야 사람들이 좋은 영화라고 예술적인 영화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북한은 그걸 이제 그래서 이 심파조라고도 하고 예, 예. 이 말하기에서 보여주기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말하기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거잖아요. 내레이션이 많은 거.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상징과 이미지 가지고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런 불안감이 있는 믿어. 것처럼 대중을 그래서 계속 독자를 못 그 믿어서. 이야기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영화 안에서 그 영화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 시청자들이 그 관객들이 그걸 봐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저희 눈으로 보면 그런 거죠. 자본주의 영화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의 다양성이 용납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혹시나 그거는 다양해질까봐. 그 종자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이제 그 변사가 막 이렇게 하는 막 그런 느낌의 그렇죠. 영화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보지만 그 주변에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정적 현상들을 보면 그게 북한 사회의 지금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북한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의 의식이 어떻고 그냥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영화에서 농촌 사회를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농촌 사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게 이런 읽을 수 있는 현상을 거예요. 이제 읽을 수 그리고 있다. 이제 거기에 항상 이 북한 영화를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이 처음에 와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서 혼란스러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제 그 저희 학교에도 대학 거기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여러분 학생으로 있는데 수업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남한 드라마를 볼 때 이제 큰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여긴 기본이 삼각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1대1로 그냥 쭉 갑니다. 정직하고 좋은데요? 일단 없습니다. 일단 1대1로 편하다. 그냥 뭐 곁다리 이렇게 하고 뭐 망다리 걸치기 이런 거 없이 그냥 1대1로 쭉 간다는 거예요. 그 평양 시민들은 남한과 이제 이질성이 줄어들고 있고 네. 근데 그 나머지 지역과는 이제 너무 이게 격차가 크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이제 굉장히 이질성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전부 이제 영화에 드러난다는 거죠.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설, 영화 이걸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그런 현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자본주의화되고 있다. 예, 이미 그거는 이제 보이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왜 보면은 그 모란봉악단 그 나오는 그 가수들 그러니까 모란봉악단의 외모도 외모지만 이제 치마의 길이가 달라지고, 짧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몸 동작이죠. 그 춤을 출 때의 그 동작이 남한에서 걸그룹이 하는 그런 동작에 가까운 그 모션을 이제 취하기 그 시작한 거예요.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 근데 그게 이제 유행이 되는 그래봤자 건가요? 우리나라 8, 90년대 동작이긴 한데 네, 그래도 그래도 그게 어쨌든 거기서는 굉장히 네, 파격적인 원래 거예요. 동선이 이렇게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별로 이동을 안 했거든요. 보통 가수들이. 근데 그 동선이 좀 더 길어진 거예요. 이렇게 무대 전체를 쓰는 동선으로 바뀌는. 우리는 이게 K-팝이라고 하는 게 순수히 한국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칸 팝이나 이런 쪽에 기본을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그냥 창조적으로 변형하는 거예요. 그럼 변형. K-팝인데 팝인데 네. K 판소리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본주의 안에서 문화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사회주의 그 안에서도.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덜 드러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편적인 요소와 요거를 최소화시켜서 이제 가미하는 정도지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이런 아메리칸 팝을 일단 바탕에 깔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야 지금만큼 장사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시장이 넓어야 되는데. 네. 그럼 이제 정리하면 북한 영화는 한국 영화의 한 80년대 정도의 느낌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영화들은 최근 영화는 상당히 많이 현대에 근접해 있다. 근접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북한 영화가 좀
우리 관념으로 보면은 좀 낙후돼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북한 영화는 북한 영화 나름대로 또 그렇게 보는 독법이 있다. 그리고 아무리 당위적이고 계몽적인 걸 얘기해도 그 반대편을 보면 현상이 보이더라. 그 사회에 이제 그 진면목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북한 영화는 저는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즐겨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미없다라고 쓰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식의 관점에서는 재미가 없는 영화는 맞아요. 근데 의미를 제가 의미 때문에 보는 거지 재미로는 일부러 그 시간을 내서 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재미도 없는데 길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유튜브 말고. 저는 이제 수업 때문에 본 거고 그래서 보려고 그래도 유튜브에는 보기가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어렵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또 먼 사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닫아준다는 그러니까 자체가. 접근이 어려우니까 네.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죠. 열어둬도 많이 볼 것 같지 않은데.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TV도 다 네. 그 평양중앙방송하고 이거 다 개방해야 된다. 네, 그럼요. 그 생각해요. 보면은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코미디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 기준으로 이제 여기식의 이제 그런 유머 코드나 또 문화 코드 이런 게 이제 길이 든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보고 뭐 예를 들면 그냥 보통 다른 현상들도 중독 같은 경우도 딱 몇 퍼센트는 이제 걸리지만 나머지는 안 걸리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그런 정도의 비율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안심하고 난 개방해도 된다. 그러면 북한 영화 재미있게 보기의 결론은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자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